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 별건 없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연말 또 이제 정리 방송인데 뭐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또 저희 나름대로 뭐 올해 영화를 선정했기 때문에 인상 깊었던 것들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를 각자 또 하나만 꼽는다면 뭘 꼽아 볼까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이제 첫 번째 얘기해 보면은 이제 올해 초에 나왔었던 그 덤먼이란 영화. 이제 재밌었죠. 네, 그 주식 실화, 게임스탑. 저도 나름대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영화가 또 좀 재밌게 보여져가지고 뭐랄까 그 존버의 자세랄까. 뭐 그런 투자에 약간 좀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영화라 가지고 인상 깊게 봤었던 영화라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월별로 정리를 좀 해보긴 했는데 일단 수빈이가 말한 그 덤머니가 있었고 저는 이제 월별로 한 3작품씩만 대략적으로 이제 뽑아봤는데 외국 작품 중에서 1월에 본 거 중에서 괜찮았던 거는 추락의 해부라는 추락의 해부, 네. 그 프랑스 영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도그맨이라는 도그맨. 영화가 있었는데 둘 다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 초에 좀 한국 영화 중에서 화제가 되고 좀 이제 흥행도 했던 이제 파묘가 있죠. 네. 네, 파묘 이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었고.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이제 파묘는 이제 보니까는 2월달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1월달에 이제 개봉한 영화 중에 저는 이제 그 기류의 김대중이 그렇죠. 1월 초에 이제 개봉했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생애를 다룬 다큐 영화였었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저희도 그 깊은 인상을 받은 거를 그대로 이제 리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그 작품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더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다 뭐 이거보다도 이제 한국 영화가 올해 개봉한 거 중에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렇죠. 그나마 이제 월에 이제 3개씩 뽑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3개도 없는 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뽑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좀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와서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딴 거보다 놀랐던 게 이게 그냥 그 픽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화 기반이라고 네. 이게 원래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서 그건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가끔씩은 실화가 영화보다 더 네.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맞아요. 사실은 그 수리남도 그 실화는 실화 같은 영화 같아가지고 수리남 진짜 그 실제 주인공 분의 그것도 그러게요. 아니 어떻게 그냥 일반인이 그런 맞아. 첩보 요원 같은 게다가 그 범죄자 그 보통이 아닌 범죄자를 그렇죠. 그렇게 뭔가 자기의 연기로 구워 삶을 수 있다는 게 난 진짜 그분이 그 일할 때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게. 무슨 뭐 특수 요원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일반인이신 분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웬만한 그 SF나 판타지 영화가 아닌 이상은 다른 영화들을 이렇게 이제 현실 기반한 영화들은 진짜 영화보다 현실이 더 영화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듄 파트 2가 있었죠. 아하. 초에. 네. 아주 워낙에 기막힌. 뭐 스타일리시로 정평이 난 감독이니까.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만 네. 할 영화였죠. 네. 다만 이제 이거는 그 하나로서의 완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워낙에 장대해서 그렇지. 이제 1, 2를 다 봐야 좀 이제 의미가 있지. 그렇긴 한데 게다가 또 이제 이게 3편도 또 이제 또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참 되게 멋있게 화면을 잡고 네. 뭔가 블록버스터지만 뭔가 블록버스터 같지 않은 약간 좀 감성적인 네. 그런 게 인상적인 영화니까. 보통 그런 그 위대한 소설들을 영상화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전에 나왔었던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해리포터 정도로 어쨌든 잘 나온 그 영화 중에 하나다라고 네.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작 블록버스터. 네. 반지의 제왕이나 이제 해리포터 같은 거는 이제 뭐랄까 조금 그래도 약간 정석적인 느낌이 있는데 저는 듀는 약간은 정석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2월달에 뽑은 또 그 외국 영화 중에서 저 바튼 아카데미 저희가 바튼 아카데미. 네, 리뷰했었죠. 그거랑
그다음에 잘 모르실 텐데 그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영화는 이제 미국의 이제 실화로 그 군인들이 그 인신매매된 아동들을 구했었던 그 영화를 다룬 이거랑 이제 그 스몰 월드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딥스테이트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그 인신매매로 그 써먹는지 그리고 군인들이 어떤 거기서 이제 역할을 했었는지 좀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뭐 인상에 남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2월달에는 조금 아까 말한 파묘 한국 영화 중에 파묘랑 데드맨이라는 그 조진웅 데드맨. 배우가 나오셨는데 네. 약간 좀 뭐 좋다라기보단 이것도 뭐 2월달에 딱히 뽑을 게 없어서 하나 더 뽑아봤는데 조진웅 배우님은 굉장히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배우라서 그렇죠. 그분이 나오는 이제 작품들은 이렇게 꼭 챙겨보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는 약간 좀 이렇다 할 만한 작품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얼마 전에도 또 그 정도 급의 배우신데 네. 너무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근데 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좌우랑 상관없이 맞아요. 내가 네. 그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데 그거 이제 너무 겁먹는 상황에서 이렇게 멋있게 용기 있게 나와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감동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좋아하는데 더 좋아졌습니다. 네. 네, 멋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뭔가 서브스턴스가 안 나왔다면 올해 최고의 미친 영화였을 아하. 네, 가여운 것들이 있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3월달에 이제 있었던 그 외국 영화들 중에서도 거의 올해에서 가장 충격적인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저한테도 네. 그래서 3월달에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왔더라고 요 이렇게 보니까는 가여운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이 디셈버란 그 영화 나탈리 포트만하고 저기 누구였지? 줄리아 뭐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랬었고 그 다음에 패스트 라이브즈란 또 영화가 패스트 있었고 라이브즈. 그 다음에 이제 대결 애니메이션도 있었습니다. 대결 애니메이션 있었죠. 네, 그래서 3월달에 그 정도의 이제 외국 영화들 있었고 한국 영화 중에서는 저희가 리뷰도 했었던 댓글 부대. 댓글 부대 네. 좋았죠. 네. 댓글 부대. 생각보다 약간 허접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그러니까. 보고 나서 예상외로 놀랐다 했었던 영화랑 그다음에 좀 찍은 지는 됐지만 이제서 개봉하게 된 그 198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1980. 뭐 되게 재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광주에 있었던 일을 약간은 그래도 너무 무겁지 않게 좀 코믹하게 풀어 나가려고 노력은 했으나 완성도는 약간 좀 아쉬웠다. 네.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는 괜찮았다. 네. 댓글 부대는 좀 그래도 제가 올해 생각하는 한국 영화들 중에 좀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그게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완성도도 괜찮은 편이었고 그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1차원적이지 않고 맞아요. 약간 네.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네.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중에서 약간의 좀 그런 게 있죠. 뭔가 그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약간 네. 장르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약간 좀 그런 과라고 그런 보기 느낌이었죠.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네. 끝날 때 이것은 결국 뭔가 영화와 관객이 서로 약간 그렇지. 좀 주고받는 그게 있었구나. 그러니까는 결말도 진부하지 않게 잘 끝났던 것 네. 같아요. 네, 엔딩이 좋았어요. 약간 영화가 니들은 지금 내 말이 진실인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아. 약간 네. 좀 그런 네. 느낌으로 약간. 맞아. 근데 너무 영화의 주제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쵸. 싱크로가. 그래서 아주 좋았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결 애니메이션도 정말 딱 그 나라의 어떤 특징,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히나 우리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그 일본의 그런 걸 좋아하니까.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도 좀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애니메이션으로 서로 서바이벌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지. 네. 그것도 뭐 토요일 날 뭐 프라임 타임에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 하면서 서로 간의 그 라이벌리 속에서 이 경쟁을 하는데 그게 전 너무 부럽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네. 국민들의 비중이 그렇지. 정말 다 그렇게 그게 그 자체가 인기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되게 거기에 열광하는 그렇죠. 약간 참여할 수 있는 난 그런 네. 게 되게 그래서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는 뭐가 앞설까요? 뭐가 좋을 거야 하면서 서로 이제 막 투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부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좀 인상 깊게 봤던 외화 중에 그 챌린저스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저도 이제 4월달 영화 중에서 뽑은 게 챌린저스랑 이제 마더스라는 영화인데, 마더스. 네. 챌린저스는 저희가 이제 리뷰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신박하고 세련된 잘 만든 재밌는 영화였고,
마더스는 이제 그 NSO이랑 그 제시카 제시카. 체세인이 나왔었던 체스타인? 네, 나와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연기 대결을 펼치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약간 뭐 미스터리 스릴러 뭐 그런 장르인데 마지막에 결말이 제가 좋아하는 식으로 끝나서 뭐 재밌었고, 한국 영화 중에서는 4월 달에 뽑을 게 범죄도시 4 하나밖에 없네요. 범죄도시 4. 네. 제가 작성한 리스트는 없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그 개봉한 달에 한두 개씩은 뽑긴 하는데 4월 달은 진짜 작품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범죄도시 4는 그래도 어쨌든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니까는 일단 뽑기는 했는데 뭐 영화 네. 자체는 점점 좀 이게 프랜차이즈가 지속될수록 좀 하향세기는 한데 네. 이게 이제 과연 5가 나왔을 때 다음 편에서 이제 부활을 할지 아니면 진짜로 저희가 그 크로우도 관짝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제작진들은 8편까지를 이미 공언해 놓은 상태인데 과연 8편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과연 어떨지 네.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챌린저스라는 영화는 되게 감각적이면서 맞아요. 뭔가 그 음악도 일단 뭐 천재가 만든 음악이라 트렌트 레저너가 만든 음악이라 되게 좋고, 내용도 뭔가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 뭐 별 교훈은 없는데 그냥 너무 재밌어서 그치. 이 삼각관계 치정에 얽힌 네. 그리고 뭔가 이 마성녀가 그러니까 두 남자를 다 갖고 노는 약간 그 과정이 너무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삼각관계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얘기인데 치정물이면서 사랑과 우정을 동시에 잡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기막힌 엔딩이어서 그러니까. 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되게 복합적이에요, 되게 그 감정선들이. 네. 그래서 전 그게 되게 그러니까 단순히 네가 뭐 감히 날 두고 바람을 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남자들 간에도 뭐가 있었었고 그 다 있었어. 그래서 이 스토리로 만약에 능력 없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 진짜 재미없고 뻔한 개재미없지. 스토리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감각적이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야 이것도 능력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화면 편집이나 비주얼도 되게 감각적이고.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마지막 게임 할 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임도 그 긴박하고 스릴감 넘치는데 거기 그 게임을 통한 심리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야 탁월하다라고 느껴졌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이 영화가 뭔가 사실 테니스 스포츠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또 막상 막판에쯤에 약간 뭔가 약간 스포츠물 같은 느낌이 들죠. 네. 테니스 그 대결 장면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본 이후에 확실히 젠데이아가 전보다 약간 좀 이뻐 보여. 약간 뭐 이 영화 이후로 약간 뭔가 되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좀 딴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캐릭터가 좋으면 배우도 조금 더 호감이 되고 조금 더 네. 좋아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 캐릭터가 좀 별로면 기존에 내가 좋아하던 배우인데도 약간 그렇지. 좀 별로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그래서 뭐 저는 그 전부터 전종서에 보고 되게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발레리나 이후로 이분이 약간 좀 저 혼자 그냥 괜히 기분이 그분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캐릭터가 그럴 뿐인데 왠지 약간 좀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서 그 캐릭터 설정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연기자가 자기랑 맞는 배역을 잘 만나야 네. 대중들의 호감이 확 올라가듯이 맞아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네. 확실히. 그리고 또 이제 이건 극장 개봉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티 헌터가 아하. 넷플릭스로 좀 그래도 괜찮게 실사화가 돼가지고 또 인상적이었죠. 그 정도면 성공한 실사화였다. 네. 그렇죠. 최근에 그 시티 헌터라던가 저는 그 변태가면 아, 같은 네. 작품들은 굉장히 실사화가 잘 된 거 아닌가. 맞아요. 이 정도면 네. 불만 없다. 그러니까 진짜로 허접한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나오면 안 된다. 원작에 누를 끼치는 실사다 이런 것도 많은데 이 작품들은 상당히 잘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일단 뭐 또 배우의 연기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약간 아쉬울 수 있는 싱크로를 그 연기 투혼으로 그치. 다 메꿔버려가지고 오히려 그 배우한테 호감이 가게끔. 이 배우도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작품들을 보고 나서 뭔가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사회 발효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지. 인정. 배우죠. 네. 그리고 5월달 영화는 이제 퓨리오사 있었고, 퓨리오사. 네, 스턴트맨 스턴트맨.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드림 시나리오. 드림 시나리오. 리오도 굉장히 좋은 영화였죠. 신박했다. 그다음에 그 아마 유명하지는 않은데 악마와의 토크쇼라는 그 작품이 개봉했었는데 그 작품을 저는 약간 그 뭐 호러, 스릴러, 그다음에 오컬트 이런 걸 좀 저는 좋아해서 이것도 이제 실화 기반의 그 옛날에 있었던 거를 이제 영화화한 건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못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부류의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그 계열에서는 명작이다라고 할 수 좀 잘 만들었는데 일반 분들은 보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계열인가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 그대로 이제 인터뷰 실제 TV 쇼에서 나온 그 인터뷰인데 그런 장르. 네, 그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 엔딩에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엔딩이 나오는데 그 엔딩 전까지는 약간 좀 심심한가 싶은 뭐 조금 그런 것도 있어서 뭐 이렇게 적극 모든 사람들한테 다 추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 말빨 장르인 거죠? 뭐 그렇긴 한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게 그 달에 스턴트맨 드림 시나리오 막 다 있었네. 네. 스턴트맨은 뭐 많더라고요 그 달에 5월 달에. 블록버스터로서의 재미였었고 드림 시나리오는 또 뭔가 그 SNS를 빗댄 약간 현대인의 또 그 우화가 들어가 있어서 네. 그걸 아주 신박하게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언제부턴가 약간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면은 왠지 좀 더 봐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맞아요. 니콜라스 케이지 나온 영화들이 엄청 대박은 아니더라도 저는 좀 재밌게 본 영화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소소한 영화들도 이상하게 이 형이 나온 영화들은 이상하게 좀 괜찮더라고. 좀 정감이가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캐서방도 아닌데도 계속 정감이 가는 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워낙 또 연기를 잘 하시니까 또 뭐 연기력은 어쨌든 믿고 보는 배우라 작품들이 대부분 그래도 뭐 이렇게 막 허접할 만큼 쓰레기는 아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저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 찾아봤는데 이 배우 좋아해가지고 좋은 영화들이 꽤 많아요. 뭐 페이스 오프나 그 로드 오브 워도 그렇고 예전에는 최고작은 저는 그 라스베가스가 떠나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뒤에 나왔었던 그 소소한 작품들도 꽤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품들도 있고 뭐 인간적인 호감도가 좀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괜찮은 작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아주 또 저는 좀 나온 영화 중에 좀 손에 꼽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잔인한 장면 1도 안 나오는데 잔인한 영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품 이제 5월달에 개봉한 거였고 5월달 한국 영화를 굳이 뭐 뽑자면은 제가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2개 봤는데 그녀가 죽었다라는 영화랑 그 신혜의 선배우 나오는 그다음에 설계자가 있었는데 뭐 설계자 두 작품 중에 그녀가 죽었다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그 정도예요? 뭐 생각보다는 괜찮게 만들어져서 뭐 설계자가 워낙 좀 별로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6월달에 그 제가 뽑은 그 외국 영화에 있는 거고 이 영화도 그 올해 전 통틀어서도 괜찮은 영화에 뽑아도 될 정도로 좋은 작품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인상에 남는 작품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몽키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거는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그냥 인도판 존 윅인데 액션이었죠. 액션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었고 흥미진진하게 잘 봐서 저는 리스트에 한번 꼽아봤습니다. 마지님이 킬보다 더 높은 평가를. 킬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몽키맨. 6월달에 한국 영화 중에 그 저는 올해 이제 한국 영화가 사실 이렇다 만하다고 이제 명작이라고 할 만한 영화가 거의 없기는 한데 인디 영화 중에 나름 괜찮은 영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다우렌의 결혼이라고 그 제가 신인 시절부터 이 배우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배우가 2분이 있는데 한 분은 박정민 배우고 한 분은 이승주 배우라고 여기 나온 이제 주연 배우신데 이 2분 다 굉장히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캐릭터인데 어떻게 박정민 배우는 다른 배역 잘 맡으셔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알게 됐는데 이승주 배우도 굉장히 좋은 배우분인데 이분은 딱히 아직까지 좀 이렇다 할 만한 뭐 이렇게 히트작이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 다우렌의 결혼
꽤 재밌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고 잔잔하고 이게 이제 몽골의 PD가 몽골의 그 뭐야 다큐 영화를 촬영하러 갔다가 빵꾸가 나는 바람에 이제 본인이 그 뭔가 그 땜방을 하면서 이제 생기게 되는 뭐 에피소드 약간 이런 건데 생각보다 좀 잔잔하게 감동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몽골의 그 초원을 바라보는 그 배경이 굉장히 좀 아름다워서 그런 것도 좀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한번 뽑아봤고 그 다음에 그 6월달에 이제 하이제킹 하이제킹 있었는데 그것도 뭐 나름 뭐 그냥 쏘쏘죠. 뭐 어마어마한 네. 완성도는 아니지만 그냥 극장에서는 볼만한 네. 정도였던 것 뭐 같습니다. 그냥 보통 정도 그냥. 네. 그리고 뭐 판문점이라는 다큐멘터리도 개봉했었고. 판문점. 네.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7월달 외국 영화 보면은 재밌는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인상적으로 봤었던 퍼펙트 데이즈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었던 데드풀과 올버린 데드풀과 올버린. 그다음에 러브라이즈 블리딩 이 네. 세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퍼펙트 데이즈는 말 그대로 퍼펙트였죠. 그렇습니다. 네. 음흠. 그리고 데드풀 울버린 요것도 이제 또 약간은 이게 마블에 대한 애정도에 따라서 뭐 약간 평가 갈리던데 저는 뭐 별로 애정이 없어서 그런가 그냥 저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제일 나는 낫지 않나. 잘 만든 거 아닌가? 그리고 네. 코스튬도 뭔가 굉장히 잘 어울리게 네. 멋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배우의 케미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 네. 저는 울버린이 그냥 그 노란색 옷을 입은 것만으로 저는 그치 네, 만족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는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뭐 왜 뭐 싫어하는 분들은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도 너무 지금 마블이 너무 멀티버스 남발하니까 이것도 그냥 뭐 대충 그냥 만들기 쉬우라고 멀티버스 너무 그냥 떡칠했다 막 그렇게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저는 그냥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게 다른 진지한 작품에서 나왔으면 조금 그럴 만한 소지도 있는데 데드풀 자체는 그러니까 워낙 좀 가벼운 캐릭터기 때문에 뭐 좀 멀티버스 좀 남발해도 되지 않나 싶은 네. 또 그런 마음도 들고 여기서 나왔었던 그 뭐 까메오들의 출연이라던가 그런 네. 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저는 잘 봤습니다. 네, 저도 잘 봤고 뭐 그냥 저는 일단 막 그 블레이드도 나오고 갬빗도 나오고 그렇지 엘렉트라가 나온 거는 난 그냥 그것만으로 좋았어 그냥.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재밌는 마블 하도 요즘 말아먹은 게 많다 보니까 난 차라리 이 정도만 좀 나와도 난 좋겠다. 맞아요. 이 정도 뭐 훌륭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보는 영화 만드는 제작사 중에 A24가 네, 있는데 A24에서 이제 러브라이즈 블리딩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도 이제 잘 만들었고 재밌는데 제가 이제 이 리뷰를 하면서 그 당시 때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 여자 보면서 누가 생각나는데 했었는데 그 배 라이딩 님께서 아시아 카레라였다라고 네. 말씀해 주셔서 맞아 나 분명 그 아시안 배우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 이름이 같은데 아시아 카레라를 내가 기억을 못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한 이력 갖고 계시죠. IQ가 150 넘어서 멘사 배원인 포론스타라니 참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옛날에는 굉장히 아름다우셨으나 최근에 저거를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근황이 있어요. 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네. 삶을 사는 보통 아줌마가 되셨다. 네. 뭐 그럼 됐죠. 잘 살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한국 영화 중에는 딱히 좀 이것도 뽑기도 좀 애매하긴 했는데 어쨌든 안 뽑을 수는 없어서 그리고 네. 좀 뭐 영화 극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저냥 볼만한 것 같아서 이제 나왔던 게 탈주 있었고 탈주. 네 그 뭐 그냥 그랬고 청년 창업 그 지원 홍보 영화. 마지막 엔딩이 약간 좀 뜨악하긴 했는데 그거랑 그다음에 탈출 그 이성균 배우님 나오셨던 이성균 그것도- 배우님 유작 중 하나인. 네. 근데 탈주를 보고 봐서 그런가 탈출 괜찮은 것 같은데 둘 다 탈 그건데. 네 그래도 어쨌든 뭐- 뭐 탈출도 뭐 그냥 저냥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볼만했고 그 다음에 파일럿 있는데 이거는 파일럿. 그냥 봤다 여기 그 머리 긴 조정석이 나온다 네. 그리고 화장을 했다 지웠다 하는 조정석이 나온다 정도 그래서 저는 항상 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장 여자 혹은 여장 남자가 나올 때 누가 봐도 속아 넘어갈 만해야 이게 그러니까 관객으로 좀 받아들이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여자가 아니고 아무리 봐도 남자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뭐 커피 프린스에서 윤은혜가 남자를 하는데 주변에 남자들이 전부 다 남자라고 속고 있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해태눈들인가 다. 그리고 여기서 그 파일럿에서 조정석이 그냥 머리만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데 그거를 여자라고 속는 게 저는 좀 너무 좀 납득이 안 돼서 그게 납득되면 그 뒤로부터 영화가 재밌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우롱 당하는 느낌일 뿐이지 뭐. 네. 아니 그리고 내가 백보 양보해서 외모로 속았다 쳐. 음. 목소리가 아니잖아. 목소리가 누가 봐도 남자가 일부러 여자인 척 안녕하세요 이러는 목소리잖아. 근데 그걸 왜 속냐고 대체 그거를.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조정석님이 얼굴이 이제 여자로 했을 땐 이쁘장한 여자 같이 보이기도 해요. 약간 네. 좀 서영희 씨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있기는 한데 네.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원작 영화도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근데 원작 영화에서는 남자가 원래 남자 역할 할 땐 머리가 짧고 여자 역할 할 땐 머리가 긴 여자로 나오는데 좀 여자같이 안 생겼어요. 근데 외국에는 되게 그 남자같이 생긴 여자들이 가끔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 원판에서는 저 정도면 약간 속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다고. 네, 목소리도 약간 중성적인 느낌의 머리 긴 약간 그 남상인 여자들인 맞아. 것 같은 주인공이라서 뭔가 원작 쪽은 오히려 내가 좀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납득이 가는데 한국판에서 조정석은 훨씬 더 예쁘장한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좀 그런 설정이라 이게 원작 못 보신 분들은 원작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올해 또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시리즈에 또 그 최신작이 나왔었죠. 에일리언 로물루스.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는. 네,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8월 달에 나온 작품 전 2개 꼽아봤는데 에일리언 로물루스랑 트위스터스 있습니다. 트위스터스도 좋았죠. 재밌었고 한국 영화 중에서는 그 올해 나온 한국 영화 중에 좀 임팩트 있었던 작품인 행복의 나라. 행복의 나라. 네, 있었고 굳이 또 하나만 뽑긴 좀 그래서 그냥 빅토리를 아, 뽑았는데 빅토리. 빅토리는 그냥 말 그대로 그 팝콘 무비로 재미로 그냥 보는 여기서 이제 뭐 해리랑 뭐 여러 이제 주인공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것보다도 거기 나오는 배경이 이제 약간 그 90년대다 보니까 저희가 좋아했었던 그 추억. 서태지 듀스 뭐 이런 식의 음악들과 함께 그 당시 때 약간 좀 추억을 되돌아보는 좀 이런 게 있어서 저도 나중에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면이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거기 빅토리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서동훈 감독 나오. 거기 나옵니다. 맞아요. 네. 맞아. 거기서 그저 무슨 그 재단 그 뭐 이사인가 뭐 그 어쨌든 약간 권력자로 나옵니다. 네. 네, 권력자로. 그 진상 부리는 갑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아무튼 그거 보다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에일리언도 참 되게 뭔가 오랜만에 봤는데 약간 1편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맞아요. 네, 되게 좋았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1편이 에일리언이 한 마리만 나오지만 어떤 다른 시리즈보다도 긴장감이 최고였었기 때문에 이 로물루스도 딱 다시 1편의 그 느낌을 잘 가져와가지고. 근데 엄밀하게는 저는 이제 1편의 느낌이긴 한데 1편만큼 재밌지는 않았고. 당연히 1편만큼은 다시는 않지 하지. 그거는 안 되고. 근데 1편의 느낌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안 되지만 이제 약간 왜냐면 또 이 이전에는 이제 그 데이비 사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솔직히 안드로이드 사가는 이게 분위기가 완전 달라버리니까. 그렇지. 그런 와중에 다시 좀 약간 클래식 이제 네.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트위스터스도 이것도 되게 뜬금없이 되게 옛날 영화가 갑자기 후속작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뭔가 저는 되게 로코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되게 내가 재밌게 본 로코였기 때문에. 재난물을 가장한 로코였다. 네. 근데 재난물의 미덕도 있고 로코의 미덕도 있고. 네. 그리고 일단 나는 그 서양인들이 이제 그렇게 적나라하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서 난 좋았다. 그게 저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알고 있는지를 관객들을 알고 있을지언정 이 장르의 특성상 그 정도까지 넘어가지 않는 선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좀 완성도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시 감독님이 약간 그래도 이 아시안의 정서를 좀 아셔서 그런가. 그 재난물에서 만약 그런 화끈한 베리슨이 나오면 좀 약간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건 이건 그냥 서비스 씬이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부분이
그 과감하게 절제돼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이러고 네. 있을 때인가? 물론 뭐 그것도 이 뭐 썩어 빠질 몸뚱이 이러면서 뭐 그런다고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극장에서 내가 제나무를 보고 있는데 너무 약간 좀 그러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할 이제.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네. 나는 그 절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 어릴 때부터 그 주입돼 있던 외화를 보면서 TV에서 정말 서양인들은 뭐 삘만 통하면 그냥 바로 그냥 뭐 뽀뽀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구나. 이제 약간 그 항상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약간 서양인들은 개방적이다. 약간 뭐 이제 그런 선입견을 그래도 여기서 키스할 거 안 하네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내가 본 영화 중에 이런 서양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이 주인공들 커플이 이렇게까지 약간 감정을 너무 막 그렇게 오버하지 않는 네. 그거는. 그래서 주인공들은 다 서양 사람인데 영화 자체 분위기는 오히려 동양 감성이라고 네. 봐도 될 만큼 뭔가 이 절제되고 이렇게 뭔가 좀 담백한 분위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인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사실은 원래 제가 안 볼 생각이었지만 우리 배드라이드님과 또 많은 다른 청취자분들이 의외로 좋아해 주신 사랑의 하츄핑이 국산 애니메이션이 나왔죠. 지금 어린 아이들의 지금 스타인 하츄핑. 네. 근데 성인 여성분들 중에도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귀여우니까. 네. 청취자들 덕분에 많은 좋은 반응을 얻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의 하츄핑. 근데 저도 뭐 제가 그냥 보러 간 거지만 그렇게 막 나 되게 보기 싫은데 억지로 본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는 볼만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제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약간 저는 본 직후에는 약간 그래도 그나마 이게 좀 올해 그 한국의 영화가 후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좀 상위권에 둘 수 있나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영화인 줄 알았는데 계속 곱씹어 보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전두환에 대한 연출이 내가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영 마음에 걸려서 그게. 전두환이 너무 멋있다. 네. 물론 유재명 배우님은 멋진 연기를 하셨는데 뭔가 좀 이게 기조가 좀 약간 이걸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전두환 열나 멋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연출은. 물론 뭐 감독님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몇몇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쿨한 악역처럼 받아들여서 뭐 여기서 나왔었던 정확하게 그 유재명 배우님의 캐릭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그 전두환의 그 역할인 그 모델 유재명 배우나 혹은 황정민 배우가 있었던 그 역할조차도 어떤 이상한 사람들 뭐 좀 멋있는 것 같아라고 네.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단지 그 우리가 픽션 영화에서 빌런이 멋있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전 시대를 살았던 전실 인물이 있는 상황이고 이 인물이 끔찍한 악마적인 진짜 살인 광이었었던 이 미친 시대의 이 미치광이를 우리가 결코 옹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약간의 뭔가 그런 빌미라도 주는 건 약간 조금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찜찜한 감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픽션의 빌런을 보고서 좀 멋있는데 카리스마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더 나가 잘못 받아들이면은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약간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도 전시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에 그렇게 똑같은 지금 나라를 개 망쳐놔가지고 지금 그러게요.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행복의 나라가 있었고 또 이제 이것도 그 제가 그 저희의 방송의 썸네일을 그렇게 했죠. 작년에 블루자이언트가 있었다면 올해는 룩백이 있다. 아하. 룩백 좋은 애니메이션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뽑은 이제 9월달에 영화 이제 룩백이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1이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 1. 아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뷰를 했었던 스픽 노 이블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원작도 재미있고 리메이크작도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그 저는 이제 팀 버튼 감독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비틀주스 비틀주스 이제 2가 나왔는데 그것도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뭐 이분에게 제가 기대하는 바를 충실하게 이제 보여줬었던 그런 영화였고
그다음에 이 영화는 거의 안 유명해서 거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바이크 라이더스라고 바이크 라이더스. 예. 그 누구야? 톰 하디? 예. 톰 하디가 진짜로 바이크 갱. 톰 하디 같은 그 캐릭터로 자기가 자신을 연기하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라서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봤고 그래서 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완성도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바이크가 나오면 봐야지 해서 그냥 본 거였는데 예상외로 톰 하디의 그 캐릭터가 너무 톰 하디스러워서 톰 하디의 깽 연기는 연기로 안 보여. 진짜인 것 같다.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을 그냥 연기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좀 재밌었던 것 같고 9월달에 한국 영화로는 뽑을 게 딱히 없었고 베테랑 2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테랑 2. 네, 다 올해 그 범죄도시 4나 베테랑 2나 별로 저희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 영화들이. 범죄도시보단 낫기는 했지만 또 원하고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네. 2 쪽은 좀 가벼운 면이 많고 그래서 원만큼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빌런의 끝부터가 그 네. 원보다 못하기 때문에 싱거운 느낌이 들지. 그 원의 빌런이 너무 좀 인상적이어서 네, 맞아요. 진짜로 약반 연기라. 저도 그래서 제가 2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UI는 어떻게 이기지? 약간 이길 수가 없습니다. UI만큼 안 되면 사람들 실망할 텐데라고 저는 계속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그치. 그 급에 안 돼가지고. 네, 그건 좀 안타까웠다. 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1도 이제 에일리언과 마찬가지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되게 그동안 신뢰를 많이 잃은 프랜차이즈였는데 네. 오히려 많이 잃었죠 진짜. 네. 다만 확실히 너무 신뢰를 잃다 보니까 저도 이것도 이제 따지면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원래 안 보려고 그래서 트랜스포머 뻔하지 뭐 또 개판 쳤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원은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그러게 이거 괜찮네 싶은데 이제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같이 이미 신뢰가 없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안 봐. 그 진가를 알아보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그냥 맞아요. 보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관심도가 0인 상태에서 네. 이게 나왔다 그래도 사람들이 저 망한 거 하면서 뭔가 그 영화관으로 발걸음을 옮길 만큼의 약간 그 관심도가 지금 없다 할까 뭐.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막상 저도 이제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보고 나서 보길 진짜 잘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재밌고 뭔가 시사적인 면도 있었고 특히 한국의 상황에. 그렇지. 그 룩백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저희는 워낙 또 이제 어쨌든 뭐 나름대로 이제 예술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정진하는 예술가들의 그런 면모나 또 그 안에서 또 뭔가 이 두 소녀의 그 우정이 네. 너무 절절하게 다가와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너무 그 1시간이 너무 가슴에 다가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메가박스에서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단독 개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영화들을 이제 저는 여러 개 봤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일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기도 하고 극장 입장에서는 아마 입이 귀에 걸렸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상영 시간이 짧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그렇지. 주니까 회전을. 땡큐. 근데 저는 진짜 메가박스의 지금 행보가 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 진짜 되게. 그러니까 이 기획을 한 뭐 그 메가박스 내부의 어떤 그 직원이 굉장히 생각을 잘하신 것 같다 진짜 되게.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거 결정하는 사람 중에 분명히 저는 약간 좀 덕후 성향의 사람이 한 명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알려지지 않은 좋은 작품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그 전에 나왔었던 뭐 에반게리온이나 이번에도 뭐 아키라나 아니면 공각기동대를 공각기동대. 재개봉하는 거는 이거 분명히 이 중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다시 개봉해 주는 것만으로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행복하죠 진짜. 저는 마음의 한편에 좀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지 형이나 저 같은 세대들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를 개방하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그런 뭐 일본의 뭔가를 정식으로 본다는 개념이 없단 말이야. 뭐 봐도 어디 청계천에서 몰래 이제 뭐 이제 불법 복제 아니면 뭐 그냥 불법 비디오 해적판 뭐 이런 걸로 본 거지. 그렇지.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암암리에 본 거지. 뭔가 정말 정식으로 이렇게 극장에 걸린다 막 그런 그렇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비디오 빌려 보면 처음에 호랑이 어흥 하면서 하고 호황과 망어보다도 무서운 막 불법 비디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장면은 어렸을 때는 왠지 내가 하면 안 된 일을 하는 것처럼 약간의 그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좀 그런 문구들이었었는데 죄를 짓는 것 같은.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왠지 약간 지금 그렇게 메가박스에서 어떤 이런 명작 애니메이션 재개봉을 추진하시는 분도 혹시 그 저희처럼 어릴 때 한을 지금 푸는 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떳떳하게 큰 화면으로 정식 개봉이란 명목하에 이제 우리 보자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그러고 네. 보니까는. 문득 그게 생각나더라고. 네.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메가박스가 포지션 되게 잘 잡은 것 같아가지고 다른 양 경쟁사에 비해 좀 차별화되는 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강 속에서 네. 좀 뭔가 살아남을 자구책을 좀 이런 네. 식으로 마련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등은 아니지만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네, 좀 그런 그렇지. 포지션을 잡은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음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또 재밌게 본 구룡성체가 있었죠. 그 기막혔습니다. 네. 이거는 극장에서 보길 너무너무 잘했다. 음. 그리고 저는 상당히 이제 올해 봤었던 그 외국 영화 중에서 이게 뭐 어마어마한 뭐 그런 내용을 가진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로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재밌게 본 좋은 네.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어요. 올해 제 영화 그 순위에서. 네. 물론 근데 이제 이게 저희 같은 세대랑 약간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랑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 구룡성체를 보면서 내가 옛날에 저도 90년대 홍콩 영화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 플러스 네. 그다음에 이제 구룡성체 이게 굉장히 그 건축 역사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건물이다 보니까 그 전에도 약간 뭐 블레이드 러너나 뭐 공각기 동네나 혹은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 미래에 나오는 그 이상한 그 뭐라 도시 사이버펑크. 네, 사이버펑크의 약간 그 말로 좀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그런 분위기를 많이 접한 사람들은 아마 이 구룡성체를 굉장히 재밌게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 감흥이 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여기서 나왔었던 그 주인공들인 그 배우분들에 대한 추억이 없다면 조금 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저에게도 거의 최고급의 영화였기 때문에 네. 구룡성체. 그리고 난 확실히 이제 완전히 고천락의 팬이 되었다 이제 나는. 그치. 여기서 나오는 고철나, 곽부성 그리고 홍금보 여러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고 역시 이 정보석 감독은 대단하다. 이 정바우루 이 감독의 연출력은 진짜 그 쌍따봉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지한 것도 잘하고 네. 이렇게 오락적인 것도 되게 잘하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구룡성체랑 저는 뭐 굳이 하나 꼽자면 와일드로봇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이거 좀 재밌었고 10월달에 이제 그 개봉한 영화들이었고 그 한국 영화 중에는 그 저희도 리뷰했었던 이제 보통의 가족. 보통의 가족 좋죠. 네, 이거 원작이 괜찮은 좋은 내용이어서 그걸 한국화 시켰는데 한국화가 오히려 더 잘된 네. 느낌으로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고은 배우 나왔었던 대도시의 사랑법. 대도시의 이거는 사랑법. 그냥 평범한 로맨틱 코미디일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좀 더 다른 내용을 갖고 있어서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킬러스라는 그 옴니버스 영화가 있습니다. 그 4명의 감독이 만든 4편짜리 이제 그 옴니버스 영화인데 저는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한 작품은 아니지만 나름 그 약간 이게 이제 예술 영화랑 대중 영화의 뭐 중간 정도 상업 영화의 중간 정도 포지션이긴 한데 나름 실험적이면서 나름 내용도 뭐 볼만한 뭐 그런 영화라서 보실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꼽아는 봤습니다. 네. 그리고 대도시의 사랑법이 제가 안 봐서 그런데 이제 그게 남자가 그 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지. 처음에는 그 포스터만 보고 김고은하고 거기서 나오는 또 이제 그 일반적인 그냥 로코물인가 뭐 연애물인가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그 남자 노상현 배우. 노상현 배우 그분은 그 파친코도 파친코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그분이가 이제 약간 뭐랄까 그 위장 동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이제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에피소드들이 좀 뻔하지 않고 나름 설정이 좀 신박한 면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왠지 약간 그 옛날 파니핑크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아, 있죠. 예. 그것도 뭔가 단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약간 네. 예,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한 작품, 그런 주제를 표현한 작품이 한국 영화 중에 그렇게 많지는 그렇지. 않아서 예.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그 젊은 잘생기고 이쁜 배우가 나와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좀 받아들여지기 좀 쉬운 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가족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원작을 봤는데 뭔가 원작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한국 설정에 좀 맞는 네.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외국보다는 이런 한국에서 좀 더 있을 법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그 약간 뭐랄까 졸부 마인드 그리고 약간 그렇지. 예. 천민 자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이 그렇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라면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훨씬 잘 맞는 네, 그래서 설정상으로는 한국 쪽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이게 좀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의 학폭 문제도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원작을 보고서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생각했지? 그 생각이 들죠. 이건 너무 한국에 맞는 스토리라서 이거는 이게 원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지. 약간 의아했죠. 네. 이거는 오히려 한국의 이런 원작이 한국이고 외국에서 보고 리메이크를 한 것 같아 오히려. 네, 맞아요. 그래서 원작도 이게 이탈리아 영화인가 그런데 네, 나는 조금 이게 그리고 이제 정서가 다르다 보니까 별로 한국판에서 막 그렇게 분개하고 뭔가 환멸스럽던 장면이 별로 없어서 네. 조금 더 네. 이걸 보시려면 원작이 더 디너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네. 보고 한국판을 보면 좀 괜찮은데 네. 한국판을 먼저 보고 원작을 보면 좀 심심한데 네. 네. 굉장히 싱겁습니다. 네. 동서간의 동서간의 네. 갈등도 그닥 네, 일단 네. 동서랑 나이 차이가 얼마 없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근데 네. 이게 한국 특유의 그 약간 그 서열 문화랑 또 그렇지, 상관이 또 있고 서열 문화.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 미묘한 신경전이 한국판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한국판이 나름 그 리메이크를 굉장히 잘한 것 같은 네.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디테일하게 한국에 맞는 설정들이 많이 추가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원작이 한국 것인 것 마냥 네, 너무 잘 맞아서 맞아요. 리메이크를 잘했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극장 개봉하진 않았지만 이제 넷플릭스에 그 전란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엄청난 뭐 명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하지만 다른 작품들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네. 편이었다. 그리고 그 정도면은 영화관에 만약에 영화관에서 이제 걸려서 상영이 됐다 하더라도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어떤 영화보다도 좀 상위의 포지션에 있을 만한 괜찮은 영화라서 중간 이상은 훨씬 되는 영화라서 맞아요. 네,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인상 깊게 맞아요. 봤고 뭐 강동원 배우도 멋있었고 액션씬도 좋았었고 뭐 내용도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약간 네, 풍자와 깊이가 있어서 그렇다. 네, 저는 괜찮았습니다. 맞아요. 그 차승원 배우의 얼간이 임금 연기도 괜찮았고 그 멋있는 분이 그런 쪼다 역할을 이렇게 그러게.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차승원 배우를 그러니까 좀 어쨌든 최근작에서 봤었던 이미지는 브라이언으로 계속 그 독전 2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야 배우는 배우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언제부터인지 차승원 배우가 진짜 연기력으로 믿고 보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뭐 놀라웠습니다. 분도 벌써 경력이 지금 네. 꽤 되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이제 11월 나오는 이제 외국 영화 중에서 괜찮았던 거는 그 저희가 리뷰했었던 아노라가 아노라 있었고 뮤지컬 원작인 위키드 위키드 뭐 그냥 볼만했었던 것 같고 그냥 볼만 네. 글래디에이터 2가 있었습니다. 기대작 중에. 글래디에이터 2. 근데 조금 좀 애매한 작품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잘 모르실 텐데 클로즈 유어 아이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 칸 초청장이라서 봤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길어서 좀 그렇긴 한데 거의 3시간 가까이 3시간, 한 2시간 40분인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영화 자체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은 영화였던 것 같고 이 중에 이제 가장 괜찮았던 건 아노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노라 좋았죠. 네.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2는
전에도 이제 저희가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수현이가 말했었던 그 정신없는 포스터 그러니까 1하고 2를 포스터를 보시면 그렇지. 완전 느낌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게 그 영화를 말해주는 그냥 단편적인 그러니까. 포스터만 보면 그 1의 포스터에서 그 느낌은 1이고 2의 이 정신없는 이 포스터 진짜 여러 명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좀 화려한데 난잡해 보이는 그런 것처럼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내용도 그대로. 네. 볼만은 한데 뭔가 왠지 정신이 없고 화려한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는 있는데 막상 그렇다고 내가 원에서 엔딩에서 가졌었던 그런 약간 울컥하는 이런 감동이라던가 이런 그렇지. 것들이 없어서 약간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좀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기대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대를 저버렸죠. 네. 포스터의 그 뉘앙스가 그 원은 정말 그 막시무스 하나만 있어도 흔들림 없는 어떤 큰 네. 기둥이 있는데 네. 투는 그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 개를 다 우리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 화려한 거 많아. 네. 그만큼 주인공의 자신이 없으니까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진짜. 그러니까 원탑 주인공이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는 다른 게 많다. 뭔가 좀 정신이 없는데 글래디에이터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1편의 그 막시무스의 카리스마랑 그렇지. 그 비장미 넘치는 그 마지막 그 엔딩 같은 감동을 기대했었던 건데 2에서는 이제 뭐 아들이 그걸 대신하려나 좀 진부한데 싶은데 그 진부함까지도 가지 못해서 네. 뭔가 정신없이 그래서 2의 진주인공은 덴젤 워싱턴인가 이제 싶으면 그렇지. 그나마 덴젤 워싱턴이지. 그나마. 근데 어쨌든 좀 작품이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대에 비해서는 좀 아쉬웠던. 그러니까 다시금 그냥 막시무스가 없으면 글래디에이터가 아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러게요. 네. 네. 그렇게 됐고 이제 또 좀 잔잔한 영화긴 하지만 이제 그 룸 넥스트 도어라는 명작이 있었죠. 맞아요.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음. 인간의 삶의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떠날 것인가 네. 약간 생각해 보게 하는 네. 그리고 이제 안락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렇지. 내가 인간으로서도 존엄을 지킬 수 없을 때 나는 내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선택할 수 없는 건가라는 그 네. 측면에 대해서 뭔가 예전에는 단순하게 안락사는 약간 살인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거부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하고 뭔가 이제 얘기할 주제거리를 던져주는 좀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연출도 훌륭했고 네. 거기서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아주 기막혔던 것 같습니다. 또 법이 약간 뭔가 사람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대부분은 다 그게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그 법에 대해서 약간 좀 이 법이라는 게 완전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렇죠. 이 법이라는 게 이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건데 지금도 이 법이라는 거 좀 생각해보. 법이라는 게 고정적이지가 않은 거니까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인 게 어느 나라에서는 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어느 시대에는 불법이었었고 또 어느 시대에는 합법이었어. 그래서 이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합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법이라는 게 이게 너무 웃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도 하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법을 우리가 그거에 맞게끔 가야지. 옛날 그 구시대적인 악법을 지금까지 가져온다고 그게 반드시 선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영화도 좀 그런 그 우리가 생각할 지점을 하나 좀 보여주는 것 같은 영화라서 영화 자체로서도 볼만하지만 그 뒤에 이제 약간 그 던져주는 감독의 메시지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노라 같은 경우도 뭔가 초반에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오락적인 영화인 줄 알았는데 뒤로 가면서 뭔가 감성적인 영화가 돼가지고 네. 게다가 또 장르에 약간 크로스오버와 변화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체이스물이 됐다가 뭔가 약간 블랙 코미디가 됐다가 네. 마지막에는 뭔가 두 남녀의 약간 사랑으로 딱 돼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말의 엔딩은 진짜로 그 어떤 영화보다도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었던 영화라서 놀라웠습니다. 아주. 네, 임팩트가 있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연말로 다가와서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영화들이 이제 나오죠. 서브스턴스 그리고 이제 히든 페이스, 소방관 등등등.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영화 스케줄과 우리의 스케줄이 안 맞아서
특이하게 요번에는 우리가 올해 이 영화를 먼저 말한 다음에 이 영화 리뷰를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개봉한 이제 하얼빈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하얼빈 나름 좀 기대했었던 영화고 또 제작진이 서울에 보면 제작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감독은 다른 분이지만 근데 감독님은 이제 그 우미노 감독님이신데 네. 뭐 내부자들 이것만으로도 뭐 이미 딱히 그치. 뭐 다른 거 말 필요 없는. 아주 영화를 잘 만드시는 감독님이셨다. 네. 그래서 저도 방금 말한 그 저의 리스트에도 작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12월작에 서브스턴스 있었고 한국 영화 이제 11월작에 이제 히든 페이스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제 스타일의 영화여서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메이크작 중에 청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청설. 예. 예, 이게 원작이 이제 대만 영화인데 네. 그 원작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봐서 예전에 그걸 몇 번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이제 한국판으로 다시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국 느낌으로 이제 바꾸셨는데 뭐 나름 양쪽 다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좋아하는 그 홍경 배우님 나오셔가지고 네. 그 눈여겨 봤었고 그래서 재밌게 봤고 12월달에 이제 나온 한국 영화들이 몇 개가 좀 있는데 소방관 뭐 대가족 일승 일승.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다 그냥 그러니까 소방관은 그 교훈도 있고 재미도 있었던 뭐 그런 영화였고 대가족 1승은 그냥 가족들이 볼 만한 그 뭐 코미디 뭐 그냥 그 뭐 팝콘무비로는 뭐 충분히 볼 만한 재밌었던 영화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수현이가 말했던 하얼빈은 올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큐 영화 중에서는 그 퍼스트레이디라는 예.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죠 네, 그것도. 충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다큐라서 제가 이제 미처 표기를 안 했는데 이제 또 그 올해 나온 다큐 중에 그 간토 대학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간토 대지진 이제 그것도 네. 제가 보고 왔는데 그것도 간단히 그냥 생각하면은 아직도 이제 우기고 있는 일본 그것과 이제 근데 저는 그 다큐를 보고 그래도 되게 역시 일본인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오히려 거기서 그렇게 그 간토 대학살에 대해서 규명을 요구하고 그렇게 일본 정치인들에게 다 그렇게 비판하고 네. 그 일본 현지 내에서 일본 분들이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쵸. 조선인들의 억울한 네. 죽음을 규명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분들의 그 노력으로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빠지지 말아야 될 거는 일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일본 놈 나쁜 놈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네. 하는데 선량한 진짜로 진실 그 역사를 왜곡하지 않으려는 그 노력을 하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사죄를 하고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한 그 반성을 하는 그 선량한 그 네. 일반 시민들도 많단 말이에요.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국민, 그 나라 자체, 그 국민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혐오한다기보다는 그런 잘못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이제 극우 정치인들을 우리가 좀 비판을 해야지 그런 선량한 시민들까지 싸잡아 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말할 네.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나왔었던 그 다큐라는 이제 장르에서만 보면은 기류의 김대중, 그 다음에 판문점, 그 다음에 간토대학살, 그 다음에 퍼스트레이디까지 이 네 네. 작품은 다 시사성이 있으면서 다 좋은 작품이었던 것 다 같습니다. 좋은 다큐입니다. 다. 네. 네 개 다. 그래서 4개 다 이거는 추천해서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보통 다큐 영화 좀 재미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 네. 작품들은 괜찮게 잘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도 있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밀접한 문제라 네.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뭐. 그렇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간토 대학살도 막 보면은 혐한 시위하는 사람들의 맛 붙어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다 그 혐한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니들은 일본의 수치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다 그런 장면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 원래는 우리가 리뷰를 하고서 이제 여기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얼빈이 이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네. 저희가 먼저 일단 여기에 넣은 다음에 따로 리뷰를 뒤늦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 하얼빈은 내가 원했던 안중근 영화였다. 그동안 안중근 영화가 2개가 있었죠. 네. 일단 그 2004년작 서세원 감독의 도마 안중근이 있었고 유호성 배우가 네. 안중근 역할로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게 좀 꺼림칙한 뭐 소문이 있었어. 물론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좀 약간 불미스러운 루머가 있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 불미스러운 루머가 혹시 안중근 의사는
이순신 장군과 마찬가지의 약간 우리나라 역사의 성운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그런 진짜라면은 그 소문이 진짜라면 근데 안중근 역할 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정도의 그거였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꺼림칙했지만 뭐 일단 영화 자체가 너무 별로라.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이건 되게 얼마 안 됐죠. 영웅 그 뮤지컬로도 유명하고 네. 뮤지컬을 영화화한 것 같은데 뮤지컬은 뮤지컬 그를 직접 보면 이제 면대면으로 보고 거기서 직접 이제 노래에서 듣는 그런 감동들이 조금 더 있는데 이거를 아마 그 영상 영화화 시키면서 뭔가 좀 완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느낌이 네. 드는 것 플러스 제가 이제 뮤지컬을 직접 보지는 않아서 뮤지컬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기서는 이제 명성황후를 칭송하는 그 그러니까 기조가 계속 있어가지고 난 굉장히 거슬려가지고 그게 감독이 이거 좀 민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수연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이 민비가 지혜를 당하지 않았다고 쳐도 이거는 백성들한테 끌어온 네. 내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뭐. 조선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야. 민비는. 그래서 굉장히 그 좀 사악한 인물인데 여기서는 너무 좀 자유롭고 우리가 너무 그 전에 이제 TV에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거에 너무 그놈의 조선의 국모나 진짜 그거 되게 좀- 극혐하는 나 그거라 가지고. 그 좀 세뇌된 게 아닌가 싶어서 네. 네. 그러니까 민비는 일본 애들이 죽이는 바람에 오히려 약간 이미지가 세탁돼 버렸어 오히려. 네. 네. 영웅이 됐죠 그것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영웅이 안중근이 영웅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 영웅이 이거 좀 명성황후 그 그러니까. 민비를 영웅시하고 있어서 좀 이게 도대체 누가 영웅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 아니 안중근 영화에 자꾸 민비에게 왜 하냐고 자꾸. 네. 안중근에 집중해야지. 네. 그리고 너무 그 영웅은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그 영웅 뮤지컬을 보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뮤지컬 자체는 뭐 되게 지금도 장기 공연을 하고 있고 워낙 평가가 좋아서 저도 원래는 처음에 영웅 그 영화로 나온다고 그랬을 때 아 내가 뮤지컬 안 봤는데 이걸로 봐야겠다 나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내가 이걸 이제 하얼빈 보기 전에 이걸 확인하려고 봤는데 물론 이제 평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저 이 정도로 처참할 줄 몰랐었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안중근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영화다 이건 진짜 영웅. 그리고 안중근의 이름도 그렇긴 한데 물론 그 주인공의 특성상 더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영화 자체로서의 완성도도 굉장히 떨어져서 네, 형편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본 상태에서 제가 하얼빈을 봤더니 하얼빈 이렇게 명작이란 말인가.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끼리도 얘기했지만 하얼빈이 솔직히 작년에 서울에 본 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뭔가 영화 자체가 주는 그 뭔가 임팩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지만 네. 이 시대적인 배경과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영웅을 보고 나서 본 거가 뭔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실제 완성도보다 조금 더한 감동을 좀 느낀 게 아닌가 싶기는 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연기라던가 그다음에 감독이 웃음기 그다음에 그 국뽕이라던가 이런 좀 심파라던가 이런 걸 1도 넣지 않고 싸그리 다 빼놔가지고 어떤 분들은 좀 이게 너무 좀 건조하지 않나 너무 무겁기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느와르적인 그런 거를 좀 차용해서 쓴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 느와르적이란 게 난 좋았어. 네. 그러니까 무겁고 진지하고 어둡구난 이게 너무 좋았어. 네. 그래서 서울의 봄 때도 굉장히 그 조명이라던가 색, 빛 그 빛을 이용한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그 축축하고 어둡고 그다음에 그 좁고 그 음산한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그 고민과 그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그 고통들 그다음에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든 구하고자 하는 그 일념들이 모여져 있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그 장면을 보면은 딱히 말을 안 해도 그 무겁게 짓누르는 뭔가 이 조국에 대한 그다음에 이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고민과 고통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 장면들이 야 진짜 이 감독이 이거를 작정하고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잘 전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한국 영화들은 대부분 이 위인을 칭송하기 위해서 뭔가 좀 심파라든지 이런 좀 사람들을
뭔가 막 울고 막 그렇죠. 기존의 안중근이었다 그러면 뭐 어머니 막 이러면서 막 울고 거기서 막 오케스트레이션 나오고 막 사람들은 막 이렇게 벅차오르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저는 마지막 씬에서도 그 안중근이 역에서 이토를 사살할 때 안중근 얼굴조차도 비춰주지 네. 않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진짜 감독이 노렸구나. 이거는 진짜 심파를 나는 1도 넣지 않겠다라는 감독의 의지를 좀 엿본 것 같아서 강력한 의지. 네. 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왔었던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독립 운동을 했었던 영웅들의 모습을 우리가 약간의 그 여기는 멋있는 배우들을 배치해서 네. 우리가 아는 영웅들 실제로 그런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멋있는 일을 했다는 거를 배우의 외모가 더해져 가지고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서 네. 어떤 사람들이 안중근하고 싱크로가 안 맞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안중근이 했었던 일이 이렇게 위대하고 멋있는 일이라는 거를 네. 그 배우의 비주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뭐 이동욱 배우 그다음에 여기 그 현빈 배우 그리고 뭐 조연으로 나왔었던 여러 배우들의 그 어마어마한 연기력과 감독의 연출이 더해져서 조금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대놓고 네. 드러내는 감동이 아니고 뭔가 묵직하게 누르는 그 네.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영화,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그 느와르적인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굉장히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지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약간 좀 항일 시대를 다룬 이제 영화들을 몇 개 또 리뷰를 했었는데 물론 그 영화도 다 좋지만 저는 요번에 하얼빈만큼 이렇게 느와르적인 느낌을 네. 잘 접목시킨 영화는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뭐 밀정인 암살도 네. 괜찮은 영화긴 한데 거기서는 그래도 좀 코믹한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정도로 무겁진 않아. 이 정도만큼은 아니었어. 예. 근데 실제로 그 당시 때 내가 독립군의 일원이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은 아마 이런 느낌이 맞아요. 아닐까 싶은 거라서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느낌이 내가 그들의 일원이 되어서 그 무리 안에 섞여서 같이 뭔가 독립 활동을 하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그 굉장한 그 부담감과 두려움을 이 영화가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그 조우진 배우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독특한 역할인데 네. 그 캐릭터에 몰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라면 저기서 저렇게 안 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게 좀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 분위기라던가 전체적인 연출을 한 거는 이 정도로 묵직한 한국 영화 특히나 이 영웅물에서의 이런 연출은 상당히 대단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라는 어떤 그것과 이 느와르적인 느낌은 너무 잘 접목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앞으로도 약간 좀 이런 시대를 다룬 영화들이 좀 이게 하나의 좀 교과서적인 약간 교본적인 난 이게 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영상미가 되게 좋았어요. 영상미가 기막힙니다. 네. 특히나 그 사막. 사막이라던가 빛을 활용한 그 실루엣으로 표현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 러시아의 방 그 난 네. 너무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림같이 네. 나왔지 이래가지고 맞아요. 네. 그거를 스틸 컷으로 써도 굉장히 멋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장면들이 네. 그래서 좀 다르기는 한데 저는 약간의 뭔가 그 구도랑 그 다음에 그 빛을 활용한 방식이 약간의 좀 림보? 정바오르이가 생각나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네. 어둡고 축축한 그 분위기가 너무 약간 좀 흡사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럼 내가 이게 내가 뭔가 되게 익숙한 느낌이라 네. 생각했는데 그게 림보 네. 필이었네 약간. 네. 그렇네. 그 러시아에서의 그 네. 방의 모습이라던가 네. 그 건물들, 벽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구도라던가 색감이 약간 너무 림보틱한 좀 그런 느낌이 그렇네. 나가지고 굉장히 느와르.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독립운동하고 느와르가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해봤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괜찮다, 멋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이런 뉘앙스의 독립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너무 어울린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말 간단하게 좀 올해 본 것들 중에서 뭐 인상적인 것들 한번 나열해봤고, 네. 자,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최고의 영화들을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외국 영화 하나씩. 네. 저는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는 하얼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리스트를 썼고 거기 안에서 일단 베스트 3를 꼽아봤습니다. 3개를 꼽아봤는데 한국 영화 중에서 저한테 이제 제가 제일 재밌었고 인상적이었던 영화를 일단 3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파묘가 있었고 네, 저도 파묘가 후보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히든 페이스가 있었고 또 네. 하나는 하얼빈입니다. 그래서 네. 이 3개 중에서 뭐가 제일 제일 재밌게 봤는가? 근데 재미로만 보면은 저는 사실은 히든페이스가 그 중에서 제일 재미는 있기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영화적인 완성도라던가 그다음에 특히나 저는 지금 이제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약간 생각하지 않는 이 마지막에 이 연말에 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그 1, 2, 3 계엄 네. 같은 이런 일이 없었다라 그러면 저는 히든페이스를 뽑았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저는 히든페이스 리뷰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제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좀 더 이제 영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심정적인 걸로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뒤에 이제 파묘랑 하얼빈으로 좁혀지긴 했는데 사실 둘 중에 그 어떤 영화가 넘버원이라고 해도 저는 불만은 네, 저도 그래요. 없습니다만은 네. 다만 이제 지금의 현실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이 무속과 주술이 뭔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에 뭔가 좀 일침을 가하는 것 같아서 저는 파묘를 네. 최고의 넘버원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제 후보 군들이 파묘, 댓글부대, 하얼빈이랑 보통의 가족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근데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다 그 중에서 그냥 정말 작은 차이로 그래도 내가 지금 가장 나한테 와닿는 네.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시 하얼빈이 그 또 마지막 영화의 메시지가 네. 또 지금의 하는 말 같아가지고 맞아요. 너무 그리고 이건 나중에 리뷰 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이토가 그 얘기 하거든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리석은 왕과 이 부패한 유생들이 판치는 이 나라인데 이상하게 일만 생기면 이 민초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 작금의 현실과 와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원래는 오기 전에 이제 파묘를 생각했는데 조금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얼빈도 괜찮은데 하얼빈이 최고였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파묘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서 네. 개인적으로 오컬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벌어진 현실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그 보통 사람의 세상이 아닌 그 위에 뭔가 이제 신기 들린 이 무당들이 판친다는 이거에서 뭔가 파묘 같은 좀 느낌이 들어서 파묘를 뽑았습니다. 네. 아직 뭐 파묘건 하얼빈이건 지금의 우리나라에 다 맞는 얘기라. 네. 네. 뭐 어떤 것도 뭐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네. 다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고 네. 다 좋은 영화들이었고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올해는 이제 저는 하얼빈, 네. 마지영은 파묘를 네. 올해 한국 영화 최고로 꼽았고 네. 2024년 진컨잡이 선정한 네. 올해 한국 영화는 하얼빈과 파묘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컨잡 2024 올해의 외국 영화. 이건 정말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다 훌륭해서 네. 어느 것 하나도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데 저는 거의 한 후보 한 10개 정도 이상 됐는데 그거 쳐내고 이제 결국 생각해 보니 다만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재미만 추구했다면 저는 서브스턴스가 올해 최고의 외국 영화인데 재미로만 따지면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재미와 그 영화 이상을 넘어서 내 삶의 마인드를 네. 바꿔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퍼펙트 데이즈가 그래도 사실 저는 퍼펙트 데이즈가 그 영화 이상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내 삶의 지침서를 그 알려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커다랗게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계속 쭉 약간 마음 한켠에 아무래도 퍼펙트 데이즈가 최고의 영화일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서브스턴스가 약간 흔들렸는데 하지만 그래도 재미보다도 약간 이게 왜냐면 제가 실제로 이 영화를 본 이후에 약간 제 삶의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건 너무 넘사벽이란 생각에 그냥 퍼펙트 데이즈가 저는 제일 최고 영화 같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로 수작인 외국 그 작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 봤었고 리뷰했었던 작품들도 다 뛰어난 작품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꼽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굳이 그래도 극장에서 내가 제일 재밌었고 감동받았었던 거라고 생각해서 직관적으로 이제 떠올랐었던 영화를 일단 베스트를 뽑자면 일단 가여운 것들이 있었고 가여운 것들. 네, 푸어 스팅스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방금 수현이가 말한 퍼펙트 데이즈가 있었고 완벽한 날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영화가 나올 줄 몰랐었는데 뒤통수를 쳐버린 서브스턴스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개가 베스트 3였고 이 세 작품이 저는 진짜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재밌고 좋게 봤는데 영화라는 건 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재미로만 따지면 저도 가여운 것들이나 서브스턴스가 더 재미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네. 그 재미를 넘어서 인생에 나에게 뭔가 이렇게 울림을 주는 네. 어떤 그 뭔가 스승이라던가 혹은 그 내면의 목소리가 따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퍼펙트 데이즈는 단순한 영화 이상의 느낌을 저에게 맞아요. 줬기 네. 때문에 저도 단연코 저는 퍼펙트 데이즈를 본 그 날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올해 최고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완벽한 날들이라는 제목처럼 진짜로 우리에게 각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다 다르지만 다 다른 고통과 다른 무게를 지고 이 삶을 견뎌내고 있지만은 하지만 거기에 찾아보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알려준 굉장히 소중한 영화였고 이 영화 때문에 야쿠쇼지 얼굴만 봐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만 눈물이 같은 난다. 네, 울컥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영화 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의 내용, 배우의 열연 이런 모든 것들 합쳐져 가지고 저에게 영화 이상의 감동을 줬고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그 콘도와 콘도 이마와 이마 그게 계속 그 노래가. 맴돌듯이 진짜로 나의 삶을 바꿔준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려준 맞아요. 그런 것들이라서 내 삶도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준 깨닫게 해준 작품이라서 그렇죠. 영화 이상의 영화고 감동 이상의 감동이었기 때문에 퍼펙트 데이즈를 저는 올해 최고의 영화로 꼽고 네. 싶습니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영화를 제가 본 이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진짜로. 네. 이거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진짜로 그래요. 음. 제가 매사에 저의 일상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삶의 삶 그 자체에. 네.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한 일상의 삶 그 하나하나도 결코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 느끼게 해준 굉장히 어마어마한 뭔가 삶을 바꿔주는 그런 작품은 인생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뭐 옛날에는 어떤 분들은 뭐 시네마 천국 혹은 뭐 그 로빈 윌리엄스 나왔었던 그 영화 보고 죽은 시인의 사회 뭐 죽은 시인. 그런 영화를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분들 계셨는데 저는 이 영화가 제 인생을 바꿔준 그런 영화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이후에 매사에 내가 뭘 하건 약간 진짜 이 영화 속의 야쿠쇼 코유처럼 뭔가 약간 미소를 띠면서 네. 흐뭇하게 하게 되고 네. 뭐 매사에 막 뭐가 나 왜 이렇게 안 되고 뭐 막 그런 게 진짜 전보다 훨씬 덜어졌어 나는. 네. 그게. 아니 안 되고 내가 네. 힘든 것조차도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사는데 별로 불만이 없어졌어요. 네. 이 영화를 본 다음에. 맞아요. 네. 그래 뭐 나 정도 뭐 아무 문제 없지. 잘 살고 있잖아.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네. 너무 그냥 이렇게 네. 무난하게 음. 하루하루 그리고 또 돌아오는 하루가 너무 그냥 좋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뭔가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우위에 서고 싶은 이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네. 일상의 소중함이랄까 이런 거를 네.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영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영화라고 난 생각해요. 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사회의 어떤 분위기에서 음. 야말로 정말 이런 영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재용이 되지 않으면은 불행할 그렇지. 것만 같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런 소소한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는 이런 영화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한테는 안식과도 같은 그렇죠. 소중한 영화였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왜 0.1%가 아니지 이러고 있다는 거지. 나는 왜 이재용이 아니지? 난 왜 재벌이 아니지? 난 불행해. 그러면서 뭔가 할 건 다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참
그러니까 워낙에 막 너무 이제 그건 미디어도 그렇고 너무 뭔가 그 상위에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것에 네. 너무 이제 천착하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음흠. 나는 왜 저만큼 누리지 못하지? 나는 왜 네. 저만큼 돈이 없지? 약간 그런 매사에 너무 이제 그게 좀 심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마음을 한번 좀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영화를 보면은 음흠. 좀 삶의 마인드가 네. 좀 좋아지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맞아요. 단순히 아 정말 명작이었다 뭐 좋은 영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삶의 지침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한 다른 영화 다 안 보셔도 되지만 맞아요. 이것만은 꼭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만약에 올해 여기 있는 영화들 다 안 보고 진짜 한 편만 봐야 된다 그러면 퍼펙트 데이지는 반드시 봐야 될 네. 진짜로 명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진컨잡 선정 2024 올해의 영화를 발표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뭐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이제 제가 왜 올해는 그거 게임은 안 했냐, 왜 고티는 안 정했냐라고 이제 혹시 뭐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 이제 게임 얘기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제가 좀 이렇게 게임 리뷰 좀 올렸는데 저는 좀 피곤하길래 제가 좀 하기 싫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게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냥 나중에 확정은 아닌데 나중에 봐서 제가 제 개인 채널을 따로 파가지고 뭐 거기서 게임만 얘기만 하든가 할 건데 일단 진컨잡에서 이제 게임 얘기 안 하려고요. 이제 그냥 무조건 마지 형이랑 뭐 영화 얘기만 하려고 영화나 이제 드라마 애니메이션 얘기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게임은 제가 나중에 봐서 뭐 제가 그 마음이 동하면은 그때 따로 채널 파가지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올해 이제 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아직도 우리나라 시국이 지금 아직도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도 나 탄핵되면 한시름 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해결이 빨리 안 되는 거야 왜 빨리.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거죠.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이게 너무 대가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다 지금 폐기물들만 지금 있어가지고 그거를 알게 된 것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편으로는. 네. 우리나라의 이 상층부가 지금 다 폐기물들밖에 없어서 네. 대가리를 날렸는데 이놈도 폐기물이네. 이놈도 계속 지금 탄핵시키고 계속 불러와도 계속 폐기물들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빨리 끝나질 않아 지금. 그러니까 전 정말 진짜 요즘 들어서 와, 저 박근혜는 정말 양반이었다 진짜. 근데 박근혜 때 이렇게 길게 안 끌었던 것 같은데 아 정말 참 이게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는 정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튼 그래도 다들 힘내시고 네. 또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